예, 코스닥 드디어 천선을 넘었습니다. 물론 연초에 천선을 장중에는 넘은 적이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999인가 그랬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어제 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전고점을 돌파되고 지지될 경우에 차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투자 비중 100%로 늘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좀 지지를 보여야겠죠. 이미 저희가 추세를 회복한 이 시점부터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이미 투자 비중이 늘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미세 조정해서 좀 더 늘리시면 되겠고, 요거 넘고 지지되는 거 적어도 한 3일 이상 확인되면 이제 100% 정도로 서서히, 글쎄 그런데 100%로 가기보다는 한 90% 정도, 90에서 95% 가면서 아직 못 넘은 일부 다른 종목들의 인버스는 한 5% 정도, 5에서 10% 정도를 가져가도 뭐 그런 거 상관없고, 근데 코스닥이 여기를 넘는다 하면은 코스닥 인버스는 일단은 다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이게 차트적으로 맞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코스닥의 고질적인 문제는 시총상의 제약주의 버블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말에 고기든 업종에서 보여드렸듯이 일단은 제약주도 조금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절대로 이 시기에 버블이 많은 제약주 접근하셔서는 안 되고요. 제 채널에서 제약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작년 초에 투자 가능 제약주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 중에서 사실은 급등이 꽤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제 채널에 투자 가능 제약주 선택 방법에서 다시 보시고 이때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하고 그리고 작년 6월에도 한 번 더 남겨드렸죠. 중소제약주 중에서 조금 비교해가지고 PBR까지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이 중에 급등을 했다가 급등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급등했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중에 몇몇 종목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그것에 작년 초에 신풍제약도 투자 가능 제약주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기억으로는 PBR이 2권이었어요. 2점 몇이었어요. 신풍제약도. 예를 들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죠?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MACD 상향이 다시 뜨고 있죠. 그죠? 이렇게 MACD 상향 뜨고 이런 식의 종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소제약주도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종목별로 다르지만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바닥권에서 완전히 바닥은 아닌데 예전 오르기 전 바닥은 아니지만은 그저 한 이런 레벨권이라는 것이죠. 아주 바닥으로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낮은 권에 있는 제약주 중에서 일봉상 MACD 상향 삼화제약 같은 경우 물론 작년에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되도록 PBR 2 아래에서 PER도 되도록 30 아래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경우 좀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 제가 작년 1월에 했을 때 얘도 투자 가능 제약주 중에는 있었어요. 가장 저평가됐던 건 알지만 그때가 여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때 이때는 PBR 2 아래 막 2, 제가 2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평가를 쭉 써놓고 저희는 저평가 이쪽을 접근했는데 오히려 아래권 신풍제약 아래권에서 급등이 나왔죠. 저희도 접근해서 몇 개는 잡고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같은 건 잡고 신일제약 같은 거 놓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 나오듯이 신풍제약은 지금 접근은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PBR이 이때나 2였지 지금 얼마겠어요. 이때보다 지금 이때가 2,000원, 3,000원 할 텐데 여러분이 이 레벨에 있는 PBR 2 레벨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면 혹시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물론 그걸 잡는 건 쉽지 않지만은 한번 요즘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다. 그리고 제약주를 올인하기에는 그러기에는 한번 해먹고 나면은 이만큼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이만큼 간다 그러지 않고 보통 한번 해먹고 나중에 하면 반등 수준에서 이 정도 해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 메리트는 떨어지죠. 예, 그런 구간이죠. 어쨌든 간에 조금 신호는 나고 있다. 그 점은 코스닥은 제약주가 못 받쳐주면은 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코스닥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IT 종합이 받쳐줘야 되는데 코스닥 IT 종합 차트인데요. 지금 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기술 부품주들 뭐 별의별 기술이 많아요. 뭐 반도체는 기본이 반도체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탔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 바닥권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통신주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SK텔레콤, LG U+플러스 만약에 여기서 추가라도 오르게 된다면 통신주도 후발로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또 찾아보면 저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소화학, 중소철강 여러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게임주가 시총상이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넘고 있죠. 넘고 있는데 물론 외국인이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다가 예전에 저희가 이거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파는 건 좀 안 좋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게임주도 찾으면 있다. 웹툰 같은 경우도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사더니 이틀 전이죠. 그때 한번 크게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는 힘들고 한 어떤 가끔씩 제가 고기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정리된 상황들을 커뮤니티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코스닥 업종 중에서 통신 방송 서비스가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주 만드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컴퓨터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일부 코스닥 업종에서 바닥권 반등세가 나고 이 업종도 예전에 바닥권일 때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초강세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초기에 잡는 게 좋은데 이것도 IT예요, 하드웨어, 이것도 코스닥 종목 아니겠습니까? 많이 오른 종목 있고 업종 있고 조금 바닥권에서 꿈틀한 업종 있고 해서 많이 올랐어도 저평가인 종목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품주 중엔 그렇습니다. 신고가 종목 중에서도 게임이 몇 개는 왜 코스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해서 이 중에서 코스닥을 좀 찾아서 업종 중에 조금 뭐가 있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음식 업종도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부 가져가고 화학은 LG 화학은 주춤하는데 좀 중소화학주들이 굉장히 화랑입니다. 이것도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 업종에 다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업종을 잘 접근하면은 그 업종이 가는 때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거를 볼까요? 지난주 거에 예를 들면 조선내화를 한번 봅시다. 조선내화 이게 코스닥일 건데 지난주 신혼하고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근데 뭐예요? 많이 올랐어도 PBR이 아직 1이 안 돼요. 그죠? PER 여전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엄청 올랐는데도 지금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찾아보시면은 PBR 2 아래, 그러니까 막 PBR 10 이런 거는 이미 5배, 10배로 오른 종목인 경우가 많고 이런 종목이 여기서 10배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BR 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현재 많은 수많은 왜 PBR 5 이상을 건드지 말라고 하냐? 그 종목들은 이미 5배, 10배 오른 종목인데 거기서 더 올라봐야 물론 그 종목들이 더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여러 종목 나눠가지고 바닥권에서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은 그 종목 중에서 언젠가는 또 크게 오르거든요. 그죠? 지난주 거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 것도 일진파워 같은 것도 여기 일진파워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음에도 그래도 PBR이 낮잖아요. 엄청 일주일 동안 엄청 올랐어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평가잖아요, 아직도요. 코스닥 건설 이게 원자력 어쩌고 종목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저기 적어드리는 종목은 저걸 적어드릴 당시에 조금 고평가되지 않은 걸 적어드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업종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두세 달 전에 말씀드린 화학업종 중에서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제가 국도화, KPS 케미칼, 유니드, 애경유황가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KPS 케미칼 빼고 국도화학만 보셔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고개를 들었을 때 이렇게 고개를 처음에 들고 하고 다시 올렸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권에 잡아서 나머지 급등을 먹는 방식의 매매가 좋다는 거죠. 이 종목도 코스닥 종목인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어떤가? 그래도 PBR이 0.81이에요. 1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저평가 종목을 초창기에 고개 들 때 잘 잡으면은 그것이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말한 종목 중에 오르지 못한 종목도 있고 그런데 저 종목 중에 훨씬 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찾아보세요. 통신부품주면 통신부품주 같은 그 IT 종목 중에도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이 천선이 지지될 경우에 한해서 코스닥 위주의 기술주의 저평가들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 중에서 업종 중에서 고개 든 업종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천선이 지지된 한번 조금 그 장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중에서 보석처럼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좋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만 매수가 들어와도 확확 오르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열거한 종목 중에도 못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손절치고 그러니까 한 종목 하지 마시고 5종목 이상으로 해서 접근하다 보시면은 일부 종목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데 많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일부는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지 급등을 꽤 끝까지 먹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넘는 듯
다시 꼬라박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확인하면서 저희가 약간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는데, 만약에 다시 천선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은 좀 다시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